대통령 선거일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친구들 단톡방에 제 눈을 끄는 제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선거일날 광교산에서 시작하여 청계산까지 강행군을 하는 광청종주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광청종주 또는 반대로 청계산에서 시작하여 광교산까지 가는 청광종주는 수도권에서 빡센 산행으로 산악인들에게 꽤 인기 있는 등산 코스 가운데 하나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는 혼자서라도 광청종주나 청광종주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광청종주는 광교에서 시작하여 광교산과 백운산, 발화산, 우담산, 청계산을 오른 다음 양재동 화물터미널로 내려오는 코스로 산행거리가 23에서 24km이며 대체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불수사도북 종주는 불암산에서 시작하여 수락산과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45km에 이르며 산행시간도 20시간 이상 걸리는 악명 높은 코스인데, 광청종주는 여기에 비하면 산 높이도 훨씬 낮고 거리도 짧으며 길도 흙길이 많아 발도 편하고 체력 소모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청종주나 청광종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산행이 아니며 만만치 않은 고행길입니다. 아침 7시 반 신분당선 광교역에는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광청종주를 4번 한 친구를 포함하여 광청종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3사람에 불과했고, 저를 포함하여 나머지 8사람은 이전에 도전하였다가 완주하지 못했거나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중간에 팀에서 이탈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광교산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광교역을 출발하여 첫 번째 목적지라 할 수 있는 광교산까지 가는 길은 걷기에 너무나 좋은 길인데 중간에 형제봉이 있습니다. 길은 돌멩이가 거의 없는 흙길이고 경사는 매우 완만하며 길은 울창한 숲속에 이어져 있어서 불만스러운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평소에 산을 자주 같이 다니는 마음 편한 친구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다가 준비해온 과일과 떡을 먹으니 뱃속도 든든해졌습니다. 우리는 1시간 반 만에 3.5km를 걸어 해발 448m 형제봉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봉은 2개의 봉우리가 마치 형제처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형제봉을 지나면 길은 잠시 내려갔다가 완만한 오르막길로 바뀌는데, 비슷한 분위기의 숲길을 따라 1시간쯤 가면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해발 582m의 광교산 정상이 나옵니다. 광교산은 수원의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며 시가지를 품에 안고 있는 수원의 주산으로 원래 이름은 광악산이었으나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광교산으로 명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928년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옥산 행궁에 머물면서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는데, 이 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 하여 산 이름을 한자로 빛광자와 가르칠 교자를 써서 광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광교산은 또한 국난 극복의 현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김준용 장군에 의해 조선군이 이룬 최대의 승리를 거둔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있던 김준용 장군은 의병을 모집, 남한산성에 주둔한 청태종의 사위인 양고리 부대를 광교산으로 유인해 격전을 벌여 양고리를 비롯한 청의 장군 2명을 죽이고 수많은 적병들을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도 전사했는데, 정조 때 수원성 축성을 관리하던 영의정 최재공이 김준용이 대승을 거둔 이 광교산의 천연벽에
전승을 기념하는 글을 새기도록 한 것이 전승비입니다. 김준용 장군은 나중에 영의정으로 추종되었으며 충숙이라는 시호도 붙여졌다고 합니다. 김준용 장군 전승비는 형제봉에서 광교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서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광교산을 떠난 우리는 40분 동안 편안한 숲길을 걸어 567m 높이의 백운산에 도착했습니다. 백운산은 수원시와 용인시, 의왕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왼쪽에 있는 전망대의 선이 서쪽으로 수리산이 보이고 북서쪽으로 백운저수지와 주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간식도 먹으며 꽤 오래 쉬었다가 다음 산인 발화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운산에서 발화산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지금까지 왔던 길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200m 이상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길로 발화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km를 넘게 걸었고 시간도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화산은 이곳 의왕 주민들이 정월 대보름날 달을 바라보던 산으로 발아산 또는 바라본다는 뜻으로 망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말 충신이었던 조건은 청계산에서 발아산으로 옮겨와 왕을 그리며 개성을 바라보면서 망국의 신하됨을 부끄러워하며 침식을 잊은 채 울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발아산에서 우담산으로 가는 길 3km는 제법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며 내리막길은 365개의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의왕시에서 발아 365 희망계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15계단마다 365일을 15일 간격으로 계절을 구분한 24절기의 이름과 뜻을 설명해 놓았으며 발아산에 오르내리는 모든 등산객들이 365일 내내 건강하고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왕시의 마음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우담산에는 오후 1시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는 앉지도 않고 바로 통과하여 하우고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우고개까지는 높이로 160m 이상 아래로 제법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우리는 열심히 걸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우리는 마침내 하우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하우고개는 인덕원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57번 지방도로가 지나가는 고개로 의왕시에서는 학고개 또는 학현이라 부르고 성남시 운중동에서는 하오개, 하오고개, 화의고개 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학현이란 명칭은 의왕시 청계동 전말에 있었던 김해 김씨 중산이 풍수지리상 학이 거동하는 형국이며 인근의 안동 김씨 묘역의 학의 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하며 조선 말기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학현 좌우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과일과 떡, 빵 등 여러가지를 먹어서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계단 양쪽에 앉아서 점심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를 맛있게 먹었는데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은 좀 미안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을 모두 맛있게 먹고 배가 든든해진 우리는 구름다리를 건너 광청종주의 마지막 산인 청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산이라지만 청계산은 이곳 종주 코스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길며 앞의 코스보다 돌도 비교적 많아서 꽤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특히 하옥고개에서 국사봉까지는 거리는 1.56km로 그리 멀지 않으나 높이로는 거의 300m를 올라가는 꽤 가파른 오르막길이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곳을 올라가 본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처음이라 잘 알 순 없지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기에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동의했습니다. 힘이 좀 들기는 했지만 저는 하옥고개를 출발한 지 45분 만에 비교적 큰 고생하지 않고 해발 540m 국사봉에 도착했습니다. 국사봉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자 응거하던 고려의 충신 조윤이 멸망한 나라를 생각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저는 국사봉에는 이수봉 쪽에서 여러 번 와보았기 때문에 낯이 익었습니다.
부사봉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을 따라 40분을 걸어 우리는 해발 545m의 이수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수봉은 조선 연산군 때의 유학자인 정여창 선생이 스승 김종직과 벗 김굉필이 연루된 무오사와의 변고를 예견하고 한때 이 산에 응거하며 생명의 위기를 2번이나 넘겼다 하여 후학인 정우 선생이 한자로 두 이자와 목숨 숫자를 써서 이수봉이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청계산은 전반적으로는 바위가 많지 않고 흙이 많으며 숲이 우거진 산이지만 망경대를 중심으로 한 정상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수봉에서 매봉으로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조금 내려가다가 오르막 경사가 나타나면서 돌이 많아지고 오르내림이 심해집니다. 이수봉에서 30분 남짓 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할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수봉에서 매봉으로 가는 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 1번처럼 성남시에서 만들어 놓은 누비길을 따라 우회하는 것으로 걷기에 가장 편한 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로 지나갑니다. 둘째는 가운데 2번처럼 청계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통제지역인 망경대 바로 옆으로 올라가는 방법이며 길이 매우 험하지만 하늘이 맑은 날에는 환상적인 서울 경치를 볼 수 있는데 이용자는 매우 드뭅니다. 셋째는 맨 왼쪽 3번처럼 능선의 왼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법인데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지만 길은 매우 험하여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1번 누비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은 3길 가운데 가장 걷기에 편한 길이지만 이 지역이 바위가 많은 지역인 만큼 오르내림도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망경대 우회로를 돌아 나무계단을 한참 내려가니 연산군 때 유학자인 정여창 선생이 성리학적 이상국가의 실현이 좌절되자 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통분해서 울었는데 그 피울음 소리가 산 멀리까지 들렸다는 혈읍제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20분쯤 올라가니 우리는 마침내 매봉에 도착했는데 시간을 보니 4시 40분이었습니다. 청계산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618m인 망경대인데 이곳은 통제지역으로 이곳을 우회하게 되면 582m의 매봉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망경대는 원래 이름이 한자로 일만 만자와 경치를 뜻하는 경자를 써서 눈 아래로 절경이 펼쳐진다는 뜻을 가진 만경이었는데 고려말 충신 조윤이 이곳에 올라 개성을 그리워하며 수도를 바라본다는 뜻을 가진 망경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매봉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주변의 멋진 전망을 둘러본 우리는 마지막 작은 봉우리인 옥녀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옥녀봉까지 내려가는 2.2km는 돌이 별로 많지 않은 편한 길이지만 내리막 경사가 매우 가파른데 나무 계단도 많았습니다. 힘든 길은 아니지만 20km 이상을 걸어서 많이 지친 상태라 발을 헛디디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어 조심해서 걸어야 했습니다. 40여 분을 열심히 걸어 우리는 해발 375m의 옥녀봉에 도착했습니다. 옥녀봉에 도착했을 때는 지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체력 소모가 적지 않았으니 피곤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쪽 멋진 전망을 바라보고 기념사진도 여러 장 찍고 우리는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화물터미널까지 가는 마지막 2.6km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내 마침내 11시간의 대장정을 감사하게도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광교산과 백운산, 발화산, 부담산, 청계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램블러를 보니 산행시간 11시간, 산행거리가 25.2km로 나오는데 기록에 빠진 부분을 감안하면 26k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헬스에서는 52,000보를 걸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